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란 전쟁 그리고 기타 국제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승리, 전쟁 배상금 3천억 불. 그러나 미국은 메뚜기 때 불장난 다음 상대 북한, G7 이재명의 대포밥 왔는가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7년 전 사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전에 이 런던에 있는 어떤 다리 위에서 어떤 남자가 조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는 이제 여성을 밀칩니다. 이 차 쪽으로 밀칩니다. 그래서 큰일이 날 뻔했는데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걸어오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여자를 밀치는 거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여자 쪽으로 와서 밀칩니다. 이때 버스가 이제 놀래서 피하는 바람에 다행히 이제 이 여성은 무사하게 살아났습니다. 이런 끔찍한 인물. 이 끔찍한 인물은 당시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버스에도 찍히고 그리고 이곳은 런던입니다. 2017년 이때만 해도 뭐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링을 보면은. 자, 그런데 8년 동안, 7년 동안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배후에 있는가? 이 사람 배후에 로얄 패밀리 혹은 이 로샬드 일가가 있다. 일단 이제 신원은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8년 만에. 그런데 이 체포가 되면은 뭐 이름이나 얼굴 이런 게 다 공개가 되어지죠. 근데 싹 가려져 있습니다. 44세 프라이빗 뱅커다. 근데 많은 기자들은 굉장히 이제 유력한 가문이 이 사람을 보호해 왔는데 이 로샬드 일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혹은 로얄 패밀리. 뭐 현재로서는 로샬드 일가 같은데 어쨌든 이런 끔찍한 인물을 8년 동안 보호해 왔다. 이것 자체가 이 서구 사회, 이 영국이 얼마나 썩어 있는가, 뭐 앱슈타인 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구 국가를 볼 때 깨끗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이 진정한 귀족 어떤 올리가크 사회가 이 미국이나 서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주의 뭐 서너 개 가문이 그 주의 정치를 지배하고 심지어 뭐 경찰서장 이런 것까지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 가문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공천을 받을 수가 없죠. 뭐 이 지방 검찰도 그렇고 뭐 검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지금 이 서구 사회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한상을 품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이 인물 이제 정체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세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월드컵 대회에서 이제 한국의 응원단입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깃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펼치면서 팔레스타인을 월드컵에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이제 한국 응원단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영상을 이 마리오가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이란전 관련돼서 지금 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이것이 합의된 조건이다.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 일부 이것은 아니고 부정하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윤곽은 뭐 뻔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느 정도 이 안에 대해서 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종의 이제 위장막이죠. 위장막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도 체면을 좀 세워야 되죠. 미국 대통령,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이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 미국의 네트워크 파워 그리고 미국의 지적자산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뭐 이 정도가 아니죠. 이 foreseeable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란에 패했다. 이런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역사책을 뒤져보면은 로마 제국도 어느 지역은 정복하지 못하고 패퇴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 침입해서 쫓겨가듯이 그것과 유사한 일이죠. 이란은 독특한 지형 그리고 이란 자체가 덩치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방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원정군이죠. 자,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처음에는 협조를 했습니다만 이젠 더 이상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천억 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이루었다.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는지 이것은 이제 공식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제디 벤스에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3천억 달러 재건 기금 뭐 미국이 직접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우디나 이런 이제 걸프만 GCC 국가들 이들이 이란에 사실상 이들이 지금 이란의 인질 상태입니다. 일종의 이제 몸값을 주는 거죠. 이게 그들 경제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3천억 달러 뭐 하나로는 한 450조 정도 됩니다. 뭐 환율이 내려간다면 한 420조 치고
이 정도 금액은 사실은 이제 뭐 쿠웨이트부터 이런 국가들 다 합치면은 그렇게 이제 엄청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휴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 페르시아만의 평화가 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여전히 상당 기간 이 긴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죠. 유가가 조금 이제 고공행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텐셔널하게 이 산유국들은 유가를 고공행진하도록 유지를 할 겁니다. 미국은 이것을 누르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CC 국가들은 이란에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이제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란에도 도움이 되고 이란에 도움이 되면 유가가 이제 높게 유지가 되면은 나중에 이 전쟁 배상금 이것이 이제 조금 깎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리하죠. 유가, 낮은 유가를 원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이 전쟁 배상을 미국은 이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떠안아야 되는데 이들이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유가를 좀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당장 뭐 60불대 유가가 온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75에서 80달러, 85달러 이 정도 밴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그렇게 연산됩니다. 결국 미국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 높은 이제 휘발유 가격을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표현은 제디 벤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 재건에 투자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재건 기금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만 사실상 전쟁 배상금입니다. 전쟁 배상금이 통행료 형태로 지불되느냐 아니면은 다이렉트로 지불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지불된다면 판매 원유가에 이렇게 더해지게 되겠죠. 자, 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전 총리 하토야마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일본도 이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동산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 여기에는 뭐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이 있습니다. 이들이 높은 비용을 내고 이제 석유를 사와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통행료든 아니면은 원유가에 더해졌던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거죠. 뭐 하토야마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 어쨌든 이것 지불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중에 전쟁 배상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만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 이때 통행료는 받지 않고 이제 다이렉트로 받는다면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선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뭐 제대로 이제 통제하고 이런 거, 이것을 계속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확인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통행료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잠정적입니다. 일단 60일 동안 배들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금 뭐 이것은 아랍에미레이트가 벌써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합의를 보고 통행료 형태가 아닌 원유가에 더해지는 형태, 그리고 다이렉트로 지불하는 것. 이것이 사실 뭐 한국이나 일본,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이 저항이 덜합니다. 여기에 통행료 얹어 이러면은 또 이제 저항이 생기죠. 그러나 이게 다 이제 원유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나 이들 국가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 이 전쟁은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들 국가는 이란의 미사일 앞에 인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이 미국이 깨닫지 못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란을 때리게 되면 이란이 사우디, 쿠웨이트 이쪽에 원유 시설을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우디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텍산 뭐 이제 사우디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물론 20년대 영국이 와서 여기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40년대 미국이 집중적으로 대규모의 유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죠. 미국의 오일 메이저 락펠러 패밀리가 여기에 엄청난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된 곳이 바로 이 사우디입니다. 이 세계 최대 이제 석유 수출국이죠. 아람코가 아메리카, 사우디아라비아를 합친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미국의 이 트릴리언 달러, 멀티 트릴리언 달러 지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란의 인질로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싸라기 같은 이 멀티 트릴리언 달러 이 자원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란의 인질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값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 구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트럼프도 결국 이 현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의 패배를 조롱하는 글들 뭐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카를로스 이 친구는 쿠바 출신 같은데 당연히 지금 미국이 쿠바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맹비난을 해왔죠. 자, 트럼프 패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트럼프 개인의 실패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지만 미국이란 국가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 이것을 트럼프가 이제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다. 개인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치부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선뜻 할 수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이 누가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했을 경우 여기에 협조했던 세력이 거대한 세력이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보는 게 맞죠. 이 베네수엘라나 쿠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퍼즐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제 미국이란 국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윌 슈라이버도 이제 이번 미국의 패배. 자, 이것은 뭐 사실상 항복 문서에 미국이 사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윌 슈라이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미국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미국이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인내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매우 겸손하다는 겁니다. 이 무슨 개풀 뜯는 소리인가? 아닙니다. 미국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 자세를 낮춰야 될 때 바로 낮춥니다. 바짝 이제 엎드리는 거죠. 이게 이 미국이란 나라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 불리하다 싶을 때는 자세를 이렇게 납작 낮춥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미국에 이제 유리하게 변할 때까지 혹은 미국이 힘을 키울 때까지 자, 그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힘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미국이란 국가의 특성입니다. 미국은 상당히 겸손합니다. 동시에 인내심도 많고. 이 막스 브루멘탈이 이제 이걸 올렸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을 성토하고 트럼프가 뭐 이스라엘에 화를 내고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다 구라죠. 이 카네기 재단, 카네기 평화재단입니다. 평화재단에서 이 인물을 이사장에 앉혔습니다. 제가 이름도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자에서의 학살을 절대적으로 옹호했던 인물입니다. 자, 카네기 파운데이션, 그리고 포드 파운데이션, 락커펠러 파운데이션, 미국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이런 세력이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마호크 잔해, 자, 토마호크 잔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데이트가 있죠. 2019년 4주차, 이 미국 무기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19, 이것은 2019 4주차. 그럼 1월 말이죠. 이때 생산된 토마호크를 이번에 쏘았습니다. 이 뜻은 미국의 토마호크 재고가 바닥이 난다는 거죠. 어떤 전쟁을 시작하면은 과거에 있던 옛날 재고, 올드 재고부터 먼저 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신형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2019년까지 넘어왔다. 자, 7년 전이죠. 이제 무기 기준에서는 이것은 아주 최근에 만든 무기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이 정도로 미국의 무기 재고, 이 장거리 미사일 재고가 바닥에 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있었던 2차 공격입니다. 이때 이제 이란이 반격을 했습니다. 미사일 반격을 했는데 정확하게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던 건물들 다 날아갔죠. 자, 그리고 이 건물 두 곳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정확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더 이렇게 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미사일이 날이 갈수록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간다는 거죠. 이 업그레이드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일론 마스크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해서 뭐 돈도 모으고 이랬는데 이 미국의 뭐 팔란티어나 스페이스X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기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 지금까지 군수업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무기를 대서 미국 정부에 공급한다. 이제는 바뀝니다. 이제는 기업 자체가 바로 다이렉트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좀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장기전 수행 능력이 더욱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미국의 펜타곤이 외부 기업의 전쟁 사업을 외주를 주는 겁니다. 스페이스X,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이 그것을 떠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리버튼 이런 이제 용병 기업도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지금은 좀 활동이 축소되었습니다. 아마 만약 이들까지 나서게 되면은 미국은 전쟁을 이제 외주를 주고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쟁 기업에 주고 미국은 여기저기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이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국군을 건 국가적 차원의 전면전 이 가능성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만 전쟁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직접 전쟁을 수행하고 이런 종류의 전쟁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하죠. 영화에서 봤던 게 그대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펜타곤 그리고 군수업체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이런 방식으로 더욱더 이제 달려갈 겁니다. 브라이언 벌레릭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이란 미국 딜. 저는 이것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페인팅입니다. 미국이 인내심이 많고 또 미국은 필요할 때 굴욕을 감수하는 그런 이제 이 겸손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소련, 그 이후 러시아 연방, 그리고 중국, 북한과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종류의 합의를 해왔습니다. 자, 북한과 이제 경수로 합의를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깼습니다. 이란과 핵 합의 했는데 깼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다양한 형태의 이제 핵무기 관련된 조약을 협정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폐기했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하나의 중국, 물론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진 않았습니다만 해석을 달리하고 있죠. 대만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핵심은 무엇인가? 미국과는 어떠한 합의도 불가능하다. 미국은 약속을 하고 다 깨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존중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작을 하는 거죠. 러시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미국과 서유럽은 러시아를 찢어서 해체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핵협정하고 줄이고 평화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2000년대 초부터 1999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몰래 무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오면서 결국은 2014년에 마이단 폭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고 대만도 그렇고 태국, 미얀마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무려 50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란과 손을 잡고 이란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그들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란을 계속 압박해서 언젠가는 이란을 무너뜨리고 소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란을 굉장히 만만하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좀 오난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란 현대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나라, 그건 미국입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9년 회교혁명에 의해서 미국은 축출이 되었죠. 자, 그래서 다시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무너뜨려서 빼앗겠다. 이런 이제 전략적인 목표를 가진 겁니다. 이게 좀 복수심도 있는 거죠. 자, 인내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굴욕을 감수하고 동시에 복수심도 강하다는 거죠. 브라이언 벌레릭은 나이가 어릴 때 이제 이라크전에 참전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선전 기구에 쏘가서 참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의 현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인물 중에 하나죠. 미국이 지금까지 이란에 해왔던 거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시 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 부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이란에 대해서 접근하고 합의하고 또 오바마 때 이제 핵 합의를 했습니다만 금방 깨버립니다. 금방 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죠. 바이든 때 그러면 이제 오바마 합의를 복원을 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오바마가 합의하고 트럼프가 깨고 이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바마와 트럼프를 대비를 시킵니다만 이것은 기술적인 겁니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들은 어떤 특정 아젠다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와 트럼프 역시 일종의 역할극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브라이언 벌레릭이 개구리와 이제 정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정갈이 이제 개구리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야, 너가 이제 침으로 쏘면 어떻게 나 죽잖아. 이때 이제 정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침으로 쏘면은 우리가 이제 가라앉아 나도 죽게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정갈은 미국이고 개구리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제 미국에 쏘가서 이렇게 태워줍니다. 그런데 강 중간쯤 왔을 때 정갈이 개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개구리는 왜 나를 찌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갈은 나는 정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본성. 여기서 브라이언 벌레릭이 미국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미국의 본질이 전쟁, 파괴, 공격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국의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워싱턴 DC에 있는 엘리트들은 이익을 누립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거죠.
자, 이 정갈 개구리 이야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제국, 이것이 본질이다. 공격하고 파괴하고 하는 것, 그것이 미국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지배할 수 없다면 파괴한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본색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이 북한과 인도네시아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빠뜨릴 수 없죠. 인도네시아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바로 말라카 해협을 통제해서 중국을 괴롭히겠다. 우리가 지도를 보고 이제 만약에 말라카 해협이 막히면 이렇게 좀 돌아가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옆에 또 필리핀이 있습니다. 이들 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의 목표는 섬들을 이렇게 통합 연결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중국의 배가 지나다니는 것을 막겠다. 자, 전쟁이 일어나면 때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죠.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미국 품으로 넘어간다. 이 가능성 현재는 뭐 1%도 되지 않습니다. 0.0 몇 프로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죠. 미국은 그 낮은 가능성이라도 이렇게 탐지를 하는 거죠. 혹은 북한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일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NED 민주주의 진흥재단. 자, 이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색깔 혁명을 유도하고 정부를 전복시키고 미국의 뜻대로 개조하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은 실패했습니다만, 자,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북한에도 할 겁니다. 자, 이제 NED는 이제 새로운 이제 직원을 모집하는데 중국어 또는 한국어 구사 능력 우대. 이것은 여전히 중국과 한국을 상대로 NED 일종의 스파이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CIA가 따로 있습니다만 NED 역시 이제 이 NED는 민간 기구로 NGO로 가장을 하고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CIA랑 함께 같은 이제 이 마스터의 이 지배 계급에 복종을 합니다. 그들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국과 북한 그 대상이다. 그리고 NED 이제 중국어, 한국어 능통자를 이제 모집하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USAID, NED를 없앤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구는 돌아가고 있고 USAID 같은 경우 이 국무부 내에서 더욱더 이제 강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런 데서 이제 선거에 개입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산책하는 사진 이걸 올렸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뭐 백악관으로 사진되는데 이 김정은을 초대하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 같은데 이것이 어떤 목적에서 올라온 글일까? 글쎄요. 이란과 지금 틀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뭐 미국이 뭐 이겼다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뭐 뜻대로 했다. 그 다음에 다음 타자는 북한이야 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연막 전술을 하는지 혹은 뭐 김정은과 진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지가 상당히 이제 이란전으로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쿠바를 타격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타격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도 이미 트럼프 주변에 쿠바 탈환한 다음에 쿠바의 지분을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 많은 이제 기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쿠바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뭐 지금 이제 EU 가서 뭐 누구 만나고 그러면 G7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서구의 어떤 이제 백인 제국주의 클럽들 여기 뭐 일본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들의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하겠다. 뭐 이미 이렇게 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란 문제도 이렇게 뭐 조율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굴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국가들 여기 일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대포밥 역할을 할 나라가 누굴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은 G7 일원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제 파트너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 대포밥 왔는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폴란드, 대한민국 그리고 대포밥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은 협조를 할 것인가? 폴란드 국민들 절대 다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75%가 반대합니다.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전쟁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게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위쪽의 어떤 지배계급에 이용이 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폴란드가 이제 다음 대포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죠. 자, 위성락. 이제 미국에 2천억 불을 갖다 바치는 이제 그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탈리아 가서 바티칸 가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자,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어떻게 이제 배신해 왔는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카다피 리비아와 그리고 시리아입니다.
미국은 늘 이제 어떤 기간에 이렇게 화해 협력을 합니다. 당연히 카다피랑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다 갑자기 힐러리가 딱 등장해서 자 이제 밑에서는 색깔 혁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제 아들이 와서 만났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비핵화를 약속하고 또 핵시설 폐기하고 아들이 와서 이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카다피 죽고 아들 죽고 몰락했습니다. 리비아는 국가가 완전히 쪼개지고 지금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2월 존 캐리가 이렇게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사드와 부부끼리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워지고 이때 당시 미국의 이제 보그지 이 리버럴 세력들이 운영하는 잡지들이 있죠. 힐러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사드 부인을 사막의 장미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시리아와 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ISIS가 출몰했습니다. 이때 2009년 시리아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이제 공식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시리아는 이제 다종교가 허용이 됩니다. 누구도 뭐 기독교를 믿는다 이런다고 해서 비난받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랬던 나라에 그 다음에 2010년 11년 ISIS가 들이닥치면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자, 아사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이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자 이제 시리아는 이제 드디어 이제 벗어나서 이 아랍리그에 복귀한다. 이때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와서 뭐 이제 이 정상화된다. 나라가 정상화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군이 이제 철수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사드도 믿은 거죠. 그리고 이 혁명 수비대나 이란 관련된 뭐 군 이런 것들 막 밀어냈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기가 헤즈볼라로 가는 게 이것도 아사드가 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랍리그에 복귀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제 이 터키가 미는 아이시스 알카에다가 밀고 내려오죠. 그리고 아사드는 러시아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최종 결말입니다. 미국은 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시리아에 아이시스 집어넣고 테러리스트 있는 총 쏘고 나라 깨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들어왔더니 아이시스 알카에다가 더 늘어났더라. 이렇게 이제 이 부르키나파소 장군, 말리 이런 장군들이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들어오고 나라를 깨버리는 것. 그런데 이란에는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단시간 내에 이렇게 화해는 불가능합니다만 뭐 1년 이 정도 안에 두고 이제 이렇게 화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란 붕괴 공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란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 지금 93세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기사를 봤는데 뭐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이 양반 기사를 보고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이야기만 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20대나 30대에게 뭐 누가 충고지라고 이런 거 아주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포티가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20대에게 뭐 충고지를 해서 이 20대들이 꼰대 이렇게 부르고 이제 싫어한다고 뭐 그리고 여기는 뭐 이념적인 배경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뭐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이렇게 남미나 뭐 이런 데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죠. 뭐 책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영화를 보는 게 좀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969년 제트.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에서 있었던 사건. 미싱은 칠레죠. 그리고 컨페션, 이건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멘은 아마도 이제 바티칸 나치, 그리고 이 스테이트 오브 시즈, 이것은 이 온두라스로 기억이 납니다. 이 글작들입니다. 그리고 뮤직박스, 뭐 아카데미 상도 받은 것 같은데 제시카 랭이 나오죠. 이것은 나치. 여기서 이제 아멘과 뮤직박스는 독일 나치와 바티칸의 연관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이런 것도 등장하는데 자, 이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은 이제 어떤 허구적인 픽션보다는 실제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을 영화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추구하는데 좀 이제 실화를 많이 이용하죠. 자, 이런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나 이렇게 냉전 시기입니다만 주로 냉전 시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 사실은 냉전이라기보다는 미국은 냉전의 명분을 꺼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남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국주의입니다. 1950년대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쿠바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뭐 빨갱이들 없애버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미국의 제국적인 어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싱이나 이런 데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영화, 옛날 영화입니다만 지금 다시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남미나 이런 어떤 국제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쿠바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이것을 보면은 자유니 민주주의 이게 개뿔 뜯는 소리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에서 얘와 달리 그러나 이란 사람들은 똑똑하죠. 시리아, 리비아에서 벌어졌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죠. 그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 주대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옆에서 순찰하고 이런 것을 이제 오만과 같이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란은 이 문제에서 이제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덜 썩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제 군사력도 강화하고 현대화해 나가겠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돕게 되고 또 이제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경제도 재건하게 되고 인구 1%가 세계 자원의 7%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죠. 한국은 이제 이란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최근에 만든 20년 전입니다만 더 엑스 도끼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최근에 이제 박찬욱 감독이 새롭게 만든 겁니다. 이 똑같은 겁니다. 같은 각본에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만들고 이번에 이제 이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만든 거죠. 내용은 같습니다. 제지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른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